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오늘은요, 경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요즘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매로 물건이 엄청 나와요. 한 10년간 요즘 10년 동안 최고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다음 주가 경매 날짜인데도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하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은데 막 다급하게 다음 주에 오고 그런 분들이 최근 몇 통화를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임해서 진행되는 것도 몇 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를 막으려면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애들 학교 다니잖아요. 그쵸. 학교 다니고 거주지가 다 있는데 이게 당장 경매로 나가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가 돈도 없어서 지금 경매 당하는 상황에서 이사 갈 돈도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도 생기고 그다음에 심지어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급하게 사건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선임하고서 최소한 서류 작업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긴급한 사건은 좀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기업회생 사건 위주로 많이 해요. 네. 근데 기업회생 사건 위주로 많이 하니까 기업 쪽 네. 경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중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개인도 빚이 10억이 넘잖아요. 네. 그 10억이 넘으면 일반 기업회생 절차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기업회생 절차와 같은 똑같은 절차가 일반회생 절차가 있는데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서 한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지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강제 집행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만약 당장 다음 주에 아파트 경매로 나왔다. 네. 그러면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나오면 네.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집행법원에 보내야 돼요. 바로 보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왔으니 경매를 진행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낙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네, 왜냐면 경매는 보통 기일을 잡고 어떻게 그쵸? 되냐면 경매 기일을 잡고 그때 누가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 입찰을 하면 누가 최고가로 쓴 사람이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낙찰이 되면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 허가 결정 받기 전에는 낙찰된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다음에 허가 결정 받은 이후에 한 달 내에 그 경매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경매 잔금을 납부해야 그때부터 소유권이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경매법원에서는 그 잔금 납부한 걸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이게 배당해주겠다 해서 네. 배당표를 만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다 경매 절차예요. 네. 근데 언제까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매법원에다가 포괄적 금지 명령을 제출해야 되냐면 네. 낙찰 대금 납부 전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돼요. 낙찰 그렇군요. 대금을 납부를 하는 순간 네. 이미 경매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네.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좀 걸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뭐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만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엄청 당일날 빨리네요. 다음 날이 바로 경매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네. 그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보냈죠. 그러니까 네. 경매법원에서는 그 기일을 추정시켜 버려요. 안 잡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네. 안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너무 네.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 예. 그 경매가 무기한으로 이렇게 중지가 돼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싫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냐면 우선은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경매를 중지시켜요. 그다음에 네. 이제 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서 이 경매는 임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이 잘 된다. 그러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내가 아파트를 잘 팔아서 당신 채권자를 돈을 변제할게. 이런 네. 회생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회생 절차 진행하는 것도 8개월, 10개월 걸릴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회생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매각하는 시간적 또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최소한 1년 넘게는 거기서 살 수가 있죠. 이거 너무 좋은 절차네요. 그렇죠.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게 네. 되면은 1년 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1년 동안 그 이자도 안 내고, 네. 채무 상환도 안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면서 거기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한 1년 동안 시간을 벌고, 만약에 회생이 안 될 것 같다, 회생이 폐지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죠, 네. 그 다음에 회생이 잘 진행됐다, 그러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살 사람을 찾아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한테 변제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 집에서 또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건물주, 그러니까 한테 다시 임대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대처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이쪽 일을 해본 사람이나 알지.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세부적인 건 잘 모르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매를 중지시킨다. 이 정도까지만 알지. 그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네. 않죠. 예. 변호사님, 그러면요. 이 절차를 통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막 급하게 아파트 경매되는 건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경매가 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 예,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중에 그 법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가 있거든요. 140만 원가량 되는데 그걸 14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채권자한테 변제하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전제고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있고 네. 회사원도 있고 또 외국계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도 있고 꽤 많죠. 예. 이렇게 경매 중지를 신청하시는 분의 직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고정적이기도 하고 조금 좋은 직업, 의사 같은 이런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회생이 잘 되긴 해요. 네, 오늘은요, 경매 중지를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를 유익하게 알려주셔서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김유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